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가 정규 편성 책 읽는 저자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도서는 뭐죠?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 정말 정직한 제목의 책. 포럼에 오셨던 분들은 한번 얼굴을 다 보신 분인데 정윤섭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서울대 의과대학과 동대학원을 나오셨고요. 흉부외과 전문이시고 의사로서의 대부분의 삶을 환자들의 가슴을 열고 심혈관 질환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제까지 심혈관 질환의 최대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콜레스테롤이랑 포화지방, 이것들이 오해받고 있었다는 거를 이 책으로 낱낱이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저자이신 정윤섭 선생님의 이력 덕분에 뭔가 이 책이 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 비만 코드 쓰신, 저희가 앞서 리뷰했던 비만 코드의 제이슨 펑 박사님 선생님이랑 뭔가 묘하게 겹치는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 기존 의학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점에 되게 목소리를 높이시던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 책 곳곳에서 그런 노력이 읽혔던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약을 가지고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처럼 회자되는 논리를 정말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계세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쓸데없이 많이 처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또 환자들의 피해와 부당함에 대해서는 막 2차적인 방어 논리까지 막 견고하게 세워서 내세우는 제약회사 그리고 그런 현실에 동조되는 의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동물성 포화지방을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역시 또 매우 비판적이세요. 결국 동물성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짝을 이루면서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화지방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동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동물성 포화지방이랑 그로 인해 상승하는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진짜 주범이면 채식주의자신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전혀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식단 가이드에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심혈관 질환의 주적으로 공인을 하고 그에 맞는 고탄수 저지방 식단을 가이드로 삼은 이래 미국에서 심혈관 질환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뒤에서 차근차근 책의 내용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콜레스테롤은 불을 끌어온 소방관일 뿐이다라는 너무 찰진 비유가 나와요. 혈관벽이 이제 손상이 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고요. 이것을 바로 화재에 비유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손상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벽의 손상이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화재 현장에서 불 끄는 소방차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었을 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화재 현장의 결과만을 본 이런 상태에서는 불난데 갔더니 소방차가 있으니까 불의 원인을 소방차로 인식한 거랑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럴만 했어요. 이게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1910년 대체 언제예요? 1910년 인체 대동맥에서 죽상 플라크라는 걸 연구하면서 이 오해가 시작이 된 거로 이야기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피랑 고름이랑 이렇게 딱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혈관 내벽에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은 그걸 막기 위한 딱지가 생기는데 뭐 이거를 죽상 플라크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 피딱지에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또 비슷한 시기죠. 1913년에 러시아에서는 무슨 실험이 있었냐면 토끼한테 혈청 콜레스테롤을 먹이는 실험을 한 거예요. 토끼를 해부해 보니까 심혈관에 콜레스테롤로 막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끼는 채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풀만 먹는 애인데 동물성 콜레스테롤을 강제로 먹인 거예요. 너무 약간 좀 끔찍한 실험이었던 거는 둘째치고라도 애초에 이렇게 뭔가 조건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실험의 구조였던 거죠. 같은 실험을 잡식성인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니피그 심혈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후로 꾸준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주범으로 모는 연구들이 계속 막 나왔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안셀키스의 7개국 연구 역시 조작된 결과로 이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오해를 사는데 방점을 빡 하고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류는 고통받기 시작했죠. 아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과학기술로는 콜레스테롤 역할이나 어떤 기전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었을 때고 또 직관적으로 그럴듯했던 논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현대의 기술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사람도 잡식동물 아니겠습니까? 그쵸. 잡식동물인 사람의 경우에는 식이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먹어서 흡수하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끼치는 정도가 고작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그건 결국 우리 몸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최신 연구와 분석 그리고 검증의 결과로 미국에선 2015년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식단 가이드 지침서에서 콜레스테롤 상한선을 삭제했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삭제라니. 이렇게 콜레스테롤의 누명은 거의 벗겨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포화지방에 대한 연구 또한 되게 활발해지고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포화지방도 역시 누명이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이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꼽혔던 이유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유였고요. 또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실제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는 포화지방을 이제 안 드시다가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는 순간부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실을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콜레스테롤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질이고 이것이 사용되는 용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죠. 이것 또한 아까 소방차 이론이랑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화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포화지방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몸 어딘가에 불이 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을 끄려고 소방관들이 막 줄줄이 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포화지방을 먹지 않는 거를 이제 이건 좀 비약이긴 하지만 불이 나서 소방차가 필요한데 소방서를 폭파해버리는 소방서를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던가 뭔가 체내 염증 반응이 너무 많으신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포화지방을 드셨을 때 이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탄고지를 할 때 그러니까 포화지방 섭취량이 늘어났는데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간다. 그런 분들은 그 병원에서 꼭 뭔가 기저 질환이 있는지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 어차피 콜레스테롤이나 뭐 LDL 포화지방에 대한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으면서 막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가 오랜 기근과 굶주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고 동시에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 도래한 거죠. 그와 동시에 비만,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암 이런 만성 질환의 시대가 오게 된 거고요. 이 배경에는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이요법이 한몫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셨더라고요. 과식과 가공식품. 특히 과식에 대한 견해가 되게 통찰이 넘치는데요. 산업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제 막 굶주림을 벗어난 사람들한테 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권리, 이제야 막 주어지기 시작한 그 많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지적하면 그거 받아들여지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돌아가려고 했던 게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대사질환의 원인을 찾아보면 과식이 맞아요. 반대로 모든 건강의 비결을 다 종합해보면 소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해라라고 하면은 씨알도 안 먹히게 너무 뻔하니까 이 화살을 그래도 어쨌든 모행간 돌려야 되니까 동물성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을 한정해서 요거 말고 그 나머지는 마음껏 먹어라.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솔깃해요. 그것만 안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대요. 이 과식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에는 뭔가 가공식품 회사들, 식품 회사들의 뭔가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식품회사, 제약회사, 네, 점점점. 등등등. 네. 지방의 억울한 누명을 지방 책임론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책에서 허술을 해주셨어요. 직관적으로 먹는 지방이 몸에 쌓이는 지방과 동일하다는 인식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당시에는 아주
훌륭한 퍼펙트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양적 관점에서 영양소는 사실 우열이 없고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저희가 약간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채식주의자들이 동물성 식품, 특히 동물성 지방에 대한 그 막 어떤 혐오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만큼 저희 이제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역시 뭔가 탄수화물이라던가 뭐 탄수화물 식품류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갖거나 그걸 막 되게 적대시하는 것, 뭔가 식품이나 영양소에 우열을 나누는 것을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음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거를 과도하게 먹는 우리들의 문제겠죠. 이 책에서도 포화지방을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지만 그거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 절대 안 되고 포화지방 마음껏 먹어. 이런 뉘앙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 뭔가 뭐가 좋다 하면은 막 그걸 막 그렇게 뭔가 되게 많이 먹으면 되게 많이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검색어 1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껏 비만과 질병의 주범으로 꼽혀온 콜레스테롤 그리고 동물성 포화지방에 대해서 왜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러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오해의 역사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방의 역설이라는 책에도 아주 자세히 서술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 도서 리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2부에서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